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조금 음악 빨리 끊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오후도 정신없게 돌아가는 월요일입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원래 같았으면 지금 이게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원래 오늘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에게 들은 바로는 경찰 쪽에서 들리는 내용으로는 오늘 헌재 선고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은 소식이 없다 보니 이거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지? 네, 근데 국민들의 좀 불안이 더 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국역에 걸려있는 안내문이나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 같은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헌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걸 왜 헌재에 이걸 맡겨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한 70년 정도 역사가 이어져 온 이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개정해야 될 법이 정말 많구나. 예, 개정해야 될 법안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대통령의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법의 판단을 8명에게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것도 허술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8명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뒤엎어 보려는 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내란 공범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거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댓글부대 단톡방에 14일부터 17일까지 네, 지금 단톡방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헌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PPT를 제가 만들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본 자료도 가짜뉴스, 악의적인 혐오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정신적 멘탈에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굳은 살을 몇 개 얹혀놓고 왜 이걸 감정적으로 보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절제하시면서 왜 이렇게 혐오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거짓 내용을 퍼뜨릴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잠재의식이 깔면서 모든 사안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원하는 거, 이자들이 의도하는 바들이 여지없이 보입니다. 예.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단톡방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저까지도 저 원래 성격이 되게 유순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물론 이제 매국 세력이나 저 나쁜 놈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우리 동지들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저의 보통에 가지고 있는 저의 성격은 그렇게
다급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막 성급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되게 저 나름 되게 저도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고 누군가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댓글 단톡방에 있는 극우 채널들의 글들이나 이미지 그리고 그자들이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들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혐오적이고 누군가를 비방해야 되고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하는 그 공격성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 공격성이 깔려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공격성을 깔았을까? 첫째는 정치 혐오증을 일으켜서 정치에 관심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 혐오증을 깔았다는 것을 내변에 깔고 이 모든 내용들을 퍼뜨리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격성을 극도화시켜서 극도로 분열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정치 집단이라고 감히 언급하기가 언급할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윤석열이 항상 쓰는 단어 중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방송에도 매번 언급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선동 정권이자 국민의 세대와 연령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렀을 때 그들이 가장 민감해하거나 그들이 가장 화낼 부분을 항상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공격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공격성을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타겟을 그쪽으로 몰아주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그런 짓을 계속 벌여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상 길거리에 거는 현수막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 계엄령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다, 내란 선동자다 이런 식으로 뭐만 하면 이재명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는 스탠스, 한때 지기현도 공격했었죠. 한때 하여튼 민주진영의 인물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스탠스,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주요 증인으로 나섰던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 국정원 제1차장을 향해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좌빨, 한동훈을 향해서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과 사안들의 자신 연령대층에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을 거기다가 몰아주게 하는 그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과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때는 더 확장시켜서 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자, 명태균 게이트에 가담했던 자이기도 하죠.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이런 자들,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지금 저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약간 댓글 부대 분위기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살짝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흐름을 보고 지금의 현재의 선거 결과와 이런 것들을 좀 대충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윤석열 댓글 부대 안에 내부 상황을 보여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주진영에 떠돌고 있는 민주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오늘 지금 낮에 하다 보니까 저녁 10시에도 재방송을 통해서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네. 매번 제가 계속 매일마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집회가 매일마다 또 있고 당내에 또 당의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방송을 몇 번 요즘 최근에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14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추격해서 본 내용들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 내용의 주제는 윤석열 탄핵 선고 관련 댓글 부대 내부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월 14일부터 17일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선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상을 뒤엎고 지금 오늘까지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게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정리가 잘못됐다. 잠시만요. 자,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석열 댓글 부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문영배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이라는 단톡방은 주로 부산과 대구, 경남, 영남권에 등지에 있던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는 단톡방인데요. 이 단톡방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대선 캠프, 그러니까 이 방이 윤석열 대선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만들어진 방이고 지금까지도 그 제목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는 그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대선 때 활동했던 사람들, 활약했던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방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방 안에 문영배 고종학이라는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이 몰고 다니는 차량, 예, 차종과 차 넘버가 적혀 있는 쪽지를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방에 원래 통상적으로 제가 한 몇십 개의 방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댓글 부대에서 어떤 특정 인물이 이런 걸 뿌리면 다른 방에서도 조직적으로 퍼날라요. 근데 이 방에 고종학이라는 사람만 올렸던 것으로 봐서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올린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는 민주파출소 쪽으로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쪽지 뒤에 태극기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직접 폰으로 찍어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량 차종과 차량 넘버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쪽지가 찍혀져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가리기를 조금 했습니다. 예, 뭐 이토록 지금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신상 공격이 상당히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미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미지 글들로 악의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오른쪽 제 왼쪽에 제 왼쪽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아예 그냥 위법 중국재판소, 예, 중국재판소 해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구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구속이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셋 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국힘 박수영 문영배 헌재 대행 과거 블로그 북침농 주장 충격, 이렇게 블로그나 개인적인 글까지 파헤쳐서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인터넷상의 글들을 가지고 와서 문영배가 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게 참 이자들이 얘기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허황되고 어이가 없죠. 중국 공산당, 북괴, 이게 다 엮은 거예요. 예.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하고 자꾸 공격하는 이유는 이자들의 배후와 돈줄이 어디에서 왔냐. 바로 미국 극우 단체들, 미국 극우에 손을 담고 있는 에리카 김이나,
고든첸 같은 중국계, 대만을 응원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그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용을 받아서 지금 집회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댓글 부대를 돌리고 그들의 자금줄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퍼나르고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도 막 중국 놈이냐 뭐 시진핑 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뭐 지금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관련 악의적 가짜뉴스 전파 보면 최상목 정영식이 이재명 문형배 난동 제압한다. 그러니까 최상목과 전영식을 같이 묶고 문형배와 이재명이 엮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을 정영식과 문형배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 나눠가지고 편을 가르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이 댓글 부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재판관을 공격한다는 거. 이거는 메신저 공격의 프레임의 하나의 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의 배신 콘서트.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파. 그러니까 즉 민주진영에서 임명되었던 자들에 대한 배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글들을 퍼뜨려서 배신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글들이죠. 그런 유튜브 채널 내용들을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형배가 배신했다, 이미선이 배신했다라는 식의 글들을 계속 퍼날라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을 자꾸 흔들어요. 그런 글들을 계속 퍼나르고 있고 이게 지금 문형배를 공격하는 글과 그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지금 보면 문형배 산산조각 문형배의 꿈 뭐 이런 식으로 서정욱 변호사인가 얘는 변호사라고 언급하기도 그래요. 방송사에서 패널로 나오는 것도 정말 웃겨요. 왜냐 갑자기 윤석열 댓글 부대에서 극우 채널로 등장해가지고 계속 퍼나르는 채널 중에 한 채널이거든요. 가짜뉴스 엄청나게 많이 퍼나랐어요. 지금도 퍼나르고 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에 방송했던 내용들 전부 허위사실로 나왔거든요. 밥보록 났는데도 계속 여전히 퍼나르고 있어요. 계속 국민들을 계속 세뇌시키려고 헌재 소장 해보려다가 폭망, 장동혁 의원의 일갈, 나라 팔아먹고 헌법재판관 소장 되면 펑이나 좋겠다. 문형배를 공격하는, 대놓고 공격하는 제목으로 또 방송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또 문형배의 또 다른 꼼수, 대통령 총리 동시에 선고한다. 동시에 선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얘네들이 바라는 바를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극우 쪽에서 계속 뭘 요구하느냐.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라라고 자꾸 계속 강압적으로 그렇게 쪼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 재판관을 먼저 선고해서 기각시키면 자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했던 자를 지금 마흔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흔역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미뤄질 뿐더러 다음 재판관에 대한 판결이 계속 미뤄지는 그 효과도 있고 또 직접적인 계엄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한덕수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기각되면 윤석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끝까지 한덕수를 먼저 해라라고 계속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는 바를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마치 한덕수부터 먼저 한다라고 그냥 확신을 찍어버려요. 그런 식의 가짜뉴스를 이미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형배 재판관을 과거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야동 카페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야동 카페를 탈퇴했고 문형배 아들 취업 후 월세까지도 비용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악마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 이재호라는 자가 계속 개인적인 글을 이렇게 써제끼면서 혐오적인 글을 쓰는데, 이 자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 지가 스스로 실토했어요.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었다라고 스스로 실토를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안 돼요.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런데 국정원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댓글 부대 단톡방에 있는 한에서는 국정원 외곽단체로 댓글 부대로 일했을 가능성은 있죠. 네. 본인이 국정원 요원은 아니겠죠, 솔직히. 여기 있던 대다수의 단톡방에 있는 자들, 악의적으로 글이나 이미지들을 퍼뜨리는 자들은 적어도 국정원 외곽에서 활동하는 댓글 알바들이나 댓글 부대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댓글 부대 단톡방,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만들었던 네트워크 어게인 SNS 그리고 세미준 서포터즈로 이어지는 이 댓글 부대 단톡방에 이 활동했던 자들의 면면이나 활동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이명박 때부터 댓글 부대로 활동했던 자들은 확신하다. 예,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실토해준 결과가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자가 항상 문영배를 공격했어요. 예, 문영배가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라면 평인이 뭐니 하면서 시간 끌지 마라. 네. 헌법재판소 변태 송도착증 환자 문영배는 아동 성추행범이었다. 예. 성추행범이었다라고요? 와, 이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상을,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확장되고 퍼뜨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문영배 재판관의 집 앞에까지 가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면서 성추행범이라고 하면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네, 그런 것들이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댓글 부대의 지령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네. 그리고 심각한 헌재 공격, 문영배를 악마화하고 있는 지금 온갖 그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영배 20살 연하 여자친구와 불법 거주 중 문영배 아내는 그를 폭로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 그리고 지금 지금 전환길이가 미친 새끼들 하면서 욕 적어 놓고 혈세로 12억 전세로 관저에 살다. 예. 문영배 때문에 또 열받았다. 또 전환길이가 또 문영배 욕하는 거 이런 거 영상 또 쇼츠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당신 아동 청소년법 위반이야. 지금 미쳤어? 초유의 결단 내린 심우정. 예. 중앙지검이 문영배 수사 개시 대구력. 심우정을 동원해서 네. 문영배를 또 공격하는. 마침내 윤석열 석방, 이재명 끝났다, 문영배 사퇴. 문영배 사퇴한다, 결국 이긴다. 문영배 사퇴한 적 없죠? 요거는, 윤석열이 그때 석방 구속 취소됐을 때 올렸던 그 채널 유튜브 내용입니다. 문영배 사퇴한 적 없잖아요? 왜? 사퇴했다는 식으로, 예, 단락 지어버리죠. 이 얘네들의, 지금 세뇌 방식이에요. 가스라이팅 방식.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윤탄의 각하로 모아지는 듯 문영배 안절부절 난리. 항상 문영배를 넣어요. 문영배 재판관을 계속 공격해요. 문영배 재판관이 안절부절 한 적도 없는데 안절부절 난리 났다. 예, 그리고 윤석열 탄핵 각하로 모아지는 듯 물음표를 써요. 모아졌다라도 안 해요. 모아지는 듯. 헌재 내부 분위기 보니. 헌재 내부 분위기를 일개 유튜버들이 어떻게 아는 거죠? 여기 배승희가 이렇게 썼거든요. 배승희는 서부지법 폭도들도 옹호했던 자입니다. 예, 그거 유튜버예요, 배승희.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전부 허황되고 거짓된 뉴스를 아주 선동질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나머지 탄핵에 기각할 것으로 각하내릴 것으로 보이는, 지금 각하로 한 발 물러났지만 보이는 재판관, 이 재판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했거나 국민의힘 쪽에 임명했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별개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재판의 내용과
법리적인 판단과 그거에 대한 근거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회유 또는 협박, 공격, 예, 그 자들의 신상까지 파헤치고, 예, 이 정말 악의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을 국민의힘 당 전체에서, 당 내부에서 쉬쉬하지만 내부에서 그 짓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 또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세미준 서포터즈라는 외곽단체의 단장, 예, 이라고 하는 이분이라는 단장이 알고 보니 국민의힘 내부의 SNS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손동질을 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이것도 내란 손동에 해당됩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또 시작합니다. 나라 팔아먹고 헌법재판소장 되면 퍽이나 좋겠다. 이거 아까 봤죠? 받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제 낮에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권성동,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탄핵 결과의 승복이 당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언론 기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민주당이 야당은 탄핵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의를 한 거예요. 여당도 그에 대해서, 응답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결과에 승복이 당 입장이다 라는 식으로 흘리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질문에 깔려있던 내용은 바로 뭐냐? 여야 공동 메시지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 메시지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댓글 부대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을 다 부셔야 된다, 다 공격해야 된다 라고 언급했던 그 댓글 부대,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그 댓글 부대 내용을 퍼나르는 당원들, 국진당 당원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위에서 내부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 자들이에요.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내란 공범자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대한 승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재에 판결조차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승복이라니요. 예, 그것조차 말이 안 되죠. 이미 승복은커녕 내란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게 지금의 윤석열을 따르는 내란 공범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문영배 살해 예고를 한 유튜버까지 등장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 자들을 일부 온라인이나 네티즌들이 고발을 해서 이 자가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버젓이 헌재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헌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복귀 안 되면 몇몇을 죽이고 분신하겠다 라는 식의 내용까지도 퍼뜨렸습니다. 예, 그런 방송을 대놓고 한답니다. 예, 이런 미친놈을 만든 거예요. 이런 미친놈을 누가 만들었죠? 예? 저는 분신해서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인생 그릇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릇 안 되는 자들을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도록 만드는, 지금 그 내란에 선동하고 있는 이 집단들,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혐오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퍼뜨리는 이런 집단들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 자들로 윤석열 정권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한때, 윤석열에 대한 탄핵 기각 청원을 이 극우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탄원서를 만들었는데 1차 때는 기각이었어요. 기각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절반이 안 한 거야, 사인을.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구들이. 그래서 명단을 돌렸어요. 예. 명단을 돌려가지고 그 명단을 돌려서 살생부를 돌려가지고 엄청 공격을 한 거예요. 막 그 당원 그 의원실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욕지거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탄원서를 만들었는데 2차 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 국민의힘 내부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각하지? 라는 의문을 던져야 되는데 의문조차 안 던져요. 그만큼 개돼지예요, 개돼지.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각하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각하라면 기각이든 각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기각과 각하의 의미도 몰라. 아무튼 각하로 썼어. 탄원서인데 26명이 반대했네. 26명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근데 그 26명이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이에요. 친한동훈 세력들. 이 자들은 윤석열 버렸어요. 아예 그냥. 왜냐? 윤석열 버린 게 아니지.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을 버렸겠지. 김건희 쪽에서. 이미 한동훈은 좌빨이에요. 자기 집안이 중국 공산당 집안이야. 이미 한동훈은 이미 그래 됐어. 이재명과 한편에 그렇게 보고 있어, 얘네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인 권성동과 권영세가 서명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 내부에서. 어떻게 난리 났냐? 권영세 사퇴 촉구 시민단체 집회를 열었어. 권성동, 권영세 난리 났다. 지들끼리 막 집회하고 그래요, 막. 야, 니들 왜 안 했냐? 윤석열 탄핵, 왜 지금, 반대 서명 안 했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었죠. 자격 없는 쌍권총 사퇴해라. 중마지우, 예. 친구 죽이는 마귀, 당이 니 맘대로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윤석열을 버린 거죠. 예. 원내대표가 윤석열을 버렸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대략 판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라는 이 할배가 또 권성동, 권영세에게 야, 이 미친 정신병자야. 뭐라고? 너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아들인다고? 야, XX, 야, 탄핵 기각이 아니면 우린 인정 안 해. 아니, 탄핵 각하가 아님 너희들은 한동희와 함께 무덤까지 따라가 진디겨 버릴 테니까 함부로 XX 거리지 말라고. 야, 을받네. 이렇게 쓴 거죠. 원래 얘네들은 욕이 일상입니다. 단톡방에 욕을 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사람도 이 단톡방에 있으면 저렇게 미쳐요. 약간. 심지어 댓글 부대, 이명박 때부터 악의적인 그 댓글 부대를 퍼날랐던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일부 어떤 그 유저가 음악 듣는 어피치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권영세, 권성동을 이렇게 글을 쓰니까 권영세, 권성동을 방장이 감싸요. 예, 이 세미준 서포터즈 2분이라는 사람이 다 단장이거든요. 네트워크 어게인 SNS 그 댓글 부대 단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권성동과 권영세를 감싸요. 감싸면서 이렇게 씁니다. 작전상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어도 선수들은 다 출정시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등 원외까지도 모두 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응원방이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비방은 가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를 막 공격하니까 니 왜 임명 안 했냐? 그리고 왜 그 기자회견에서 왜 그 승복한다는 그딴 소리를 했냐?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동요가 되니까 가리게 하라고 하는 거 지금. 그러면서 권성동과 권영세를 감싸요. 그러니까 감싸니까 이분이 물어봐요. 작전을 방장님이 어떻게 잘 아실까요? 하니까 옆에 딴 사람이 이분이 방장님이 국민의힘 SNS 총괄위원장 직책으로 계신데 국힘당 돌아가는 과정을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 권영세 권성동 까면 안 되니까 정리시키는 거야. 그럼 지금 그 말은 뭐냐? 이 이분이라는 자가 댓글부대 단장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SNS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야. 당 차원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분이라는 자 어떤 자냐? 보시죠. 페이스북 치면 나와요. 과거에 SNS 네트워크 거기엔 단장이라고 다 적어놨어요. 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구의원이고요. 지금 정성국을 응원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분이 이자입니다. 원래는 구의원이 아니었는데 댓글 부대 활동하면서 공천을 받아서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영배 배신이라며 퍼나르는 글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헌재 내부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헌재 내부의 상황을 대략 약간 엿볼 수 있는 글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유경영 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댓글 부대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퍼나르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주요 요지는 뭐냐? 쉽게 말하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글의 내용을 요지를 보면 문영배 재판관이 결국 민주당과 일체 소통을 끊었고 민주당을 배신했다라는 식의 글들을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네. 저는 이걸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댓글부대 단톡방에서 썼던 글들은 전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뭐냐? 민주당과 일체 소통을 끊었다는 소문인 거죠. 그러면서 김희수가 문영배와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김희수가 갑자기 잠수를 탔고 사무실에서 칩거 중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 문영배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결국 친문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니까, 친문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각제를 위해서 배신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재판관이 서부지법 폭도들의, 이거 둘째가 더 황당해. 재판관이 이번에 서부지법 폭도들 있었잖아요. 폭동사태. 서부지법의 폭동사태 이후에 재판관이 엄청 두려워한대. 그동안 곱게 자라서, 재판관 하늘같이 우러러보던 재판관, 아무도 재판관에게 폭력적을 휘두르거나 개인적인 신상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들이 공격했던 것이 성공을 했다. 이런 식의 글을 써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신들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기 전에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기각을 시키고 싶다. 그런데 기각까지는 힘들고, 기각까지는 좀 그래서 각하까지 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예, 두려움을 느껴서 각하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요런 글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황당하죠. 이 글의 뜻은, 이 글을 알 수 있는 뜻이 뭐냐? 이 글로 알 수 있는 거. 바로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전관 비리를 이용해서 국진당 쪽이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를 회유 및 협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 윤석열 댓글부대나 국민의힘, 그리고 그쪽 윤석열의 똘마니들, 내란 공범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정관비리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정관비리를 쓰면 들통이 나잖아요. 예. 자신이 그렇게 쓰면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을 이용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을 통해서 회유 및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한 게 아니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공작을 벌이면서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거 진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김건희가 그렇게 해왔거든. 김건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탄핵에 인용되면, 파면 선고가 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공격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니들이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문영배를 구워 삶았구나. 왜냐면 자신들이 했다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남의 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진성, 암살 미수범 김진성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민주당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위장 입당을 했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부터 당원 입당해서 활동했던 간첩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지금 그렇게 회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탄핵이 파면이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얘네들이 로비를 했다라는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 겉으로는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관의 법관을 공격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승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기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각하로 얘기해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절차상의 유무의 차이 아닙니까? 기각은 윤석열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장이 법적인 측면에서 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각이죠. 제일 처음에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으켰다. 그리고 선관위를 침투한 이유도 그것이다. 그리고 뭐 좌파 세력들이 뭐 대한민국을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 뭐 예산을 깎았다. 예산 얘네들이 깎았기 때문이다. 온갖 내용을 얘기했는데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 자기들도 제일 처음에는 그걸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기각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다가 지금 한 발 물러나서 이제 각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를 얘기하면서 내란죄는 인정한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수처와 공수처에서 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전부 거짓이거든요. 이미 윤석열은 자신이 법정에 나와서도 국회 문부수라고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스스로 실토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얘기한 법정에 나온 그 자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승복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3번 물러섰어요, 지금. 예, 2번 물러섰죠. 기각에서 각하로, 각하에서 승복으로. 그러니까 승복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뭐냐?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 탄핵이 파면될 것 같거든. 그러면 국진당도 대선을 위해서 살려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승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빨리 손절 털어버리고, 예?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털어버리고 대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당이 끝장나는데 우리부터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자, 그리고 왜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할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선임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 1순위고요. 더군다나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면 가장 짬밥이 제일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짬밥이 제일 높다 보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의견이나 얘기들이 당연히 나머지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 재판관을 악마화시키고 공격하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 얘네들은.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윤석열의 사법부 판사를 사찰해서 흔들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법적 증거나 계엄령을 일으킬 수밖에 없던 그런 법적 증거나 자료들을 법적인 판단에서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아주 더럽게 자신들이 그대로 가면 불리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댓글 부대 공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재판관을 공격하는데, 이 방식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판사를 사찰해서 재판 자체를 흔들었던 그때의 습관하고 똑같아요. 예. 이 재판관이 학교 어디 나왔고, 가족이 누구고, 친인척 중에서 법관 율사가 누가 있는가, 그거 파악하고, 평소에 재판했을 때, 판단했을 때 어떤 식의 판결을 했고, 판례 중에 어떤 판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해야지 라는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었던 게 이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검찰들, 정치 검찰들.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만으로는 뒤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 네, 우리 한장군 형님 오셨네요. 네. 코스모스 5029님이 대한민국이 직사시킬 것들을 왜 이리 옹호하고, 그것들은 온갖 기본 절차 양심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왜 사형감을 그리 면밀히 살피는지 난 정말 화가 난다. 네,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이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을까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자, 최관순이라는 이자는 윤석열 댓글부대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이미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걸 퍼뜨리라고 또 이렇게 올립니다. 한꺼번에 쫙 올려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댓글부대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 이 방은 한때 2,000명 정도 있었고, 윤석열의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장관, 현직 의원들, 그리고, 참모진들, 그리고 또한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대형방입니다. 이 방에 이 수많은 지금 800명 정도 남았는데, 이 방에 이런 이미지들을 다량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의 구성원들에게 니들이 구성하고 있거나 담당하고 있는 단톡방 안에 전부 뿌려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일마다 하루 한 번씩 뿌려요, 이렇게. 네. 이 이미지들을 몇몇이 보겠습니다. 아주 혐오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니 여러분들 정신적 멘탈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멘탈 붙들어 매시고요.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왜 극우들이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켰고, 집회 현장에 가면 온갖 욕설과 공격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혐오가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하늘이 너희들에게 천벌로 심판할 것이다. 내란 반역죄, 여적죄,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목을 잘라서 이 끈을 올려가지고 문재양, 이재명 교도소 간다. 김명수도,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길은 이것뿐, 이런 식으로 마치 그림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악의적인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구속, 자유와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들던 피켓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예. 그리고 악마 그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웃고 있는 이미지를 같이 합성해서 올려가지고, 윤통과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중공 시진핑이다. 예, 탄핵 기각과 직무복귀를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적이고 혐오적이죠. 자, 네. 그리고 당신의 무지함 때문에 공산국가로 갑니다. 마치 이걸 저자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지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악의적인 이미지. 그리고 마치 홈플러스의 지금 경제적 악화가, 홈플러스의 이제 부도 사태나 이런 것들을 마치 노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식으로도 댓글 부대가 공격하고 있는 내용. 네. 뭐 이런 이미지들. 또 뭐 한동훈, 박세현 준공파다. 네, 한동훈을 또 공격하는, 준공파다라고 공격하고, 한동훈 가면을 쓰면서 뽕성애자, 배신자 한가발, 가슴을 어깨로 키높이 깔창, 이렇게 한동훈의 개인 신상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글들. 예, 또 그리고 어떤 여성이, 예, 뭐 빨갱이 새끼들 이거나 처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온라인으로만 퍼나르는 줄 알았더니 실제 그 탈북자들이나, 예, 그 정광훈 신도들이나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해서 이걸 실제로 시키죠.
예, 집회 현장에서. 얘네들은 그런 걸 시켜요. 현장 오프라인에서까지. 네. 신종 살모사 한동훈 2번 속였구만.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예, 박지의 본색 드러났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요런 내용들. 이 악의적인 이미지들을 퍼나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재범무와 여수나라는 아주 할매, 여수라라는 할매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초대가 됐던데, 세미준에. 이 지금 부여군청에 항의 전화해라 라는 식으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는 현수막에 항의 전화해라 라는 이미지를 계속 조직적으로 퍼날랐고, 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부정선거로 당선된 줄 알아요. 부여 군수 부정으로 당선되었는지 확인해서 탈탈 털어서 보내버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탈탈 털어래.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범법행위자 나쁜 짓,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퍼나르는 겁니다. 탈탈 털어래, 개인을. 이 여순하라는 할매 한번 탈탈 털어볼까,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야 된다. 그래, 이런 이미지, 사상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헌법재판관을, 개인을 탈탈 털고 이 공격을 하잖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연예인 또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분류해가지고 공격하고 끌어주고 해요. 보수 우파 성향 연예인 모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요. 좌파 뭐 성향 연예인 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낙인 찍고, 네, 그냥 폭력적이고 혐오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 대상의 신상까지도 공격하는 게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이 범법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손가락 하트를 하면서 어째 이렇게 사이코패스 살인범과 같은 이런 말들을, 망발을 퍼뜨립니까? 실제 그 집회 현장 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보통 평상시에는 정말 보통 사람이야. 막 되게 막 그냥 인간미가 넘쳐. 그런데 이 정치 얘기나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거의 살인범 수준이야. 그 인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악마로 만들 수가 있냐고. 그걸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댓글부대 단톡방에 글만 봐도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김성애라는 자가, 저는 약간 신천지 삘이 좀 나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의 중앙회장이고, 다문화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 자가 자유일보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딱 정강훈 냄새나죠? 자유일보라는 곳에 논설위원으로 있는 자인데, 이 자도 그냥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헌재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다. 헌법재판소 직원에게 들은 소식 하면서. 그러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증거, 홍장원과 곽종원 증언들이 모두 엉망이 된 상태다.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번 구속 취소 판결에서 공수처 기록마저 불법적인 수사라는 것이 명시해서 탄핵 인용이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마치 서울 시내 곳곳에서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러니까 탄핵 인용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가짜 글들을 또 거짓 소설을 만들어서 또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예. 그리고 폭동 사태를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어날 것처럼 만들어놔요. 이런 글들은, 이런 자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언론인인 것처럼 글을 퍼나르면, 그러면 이거는 헌재를 또 흔드는 거죠. 예. 기각될 거라면서도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의 언급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살생부입니다, 이게. 예. 탄핵 심판 2차 타던서 불참 국민의힘. 예. 그리고 나중에 첫 장기에는 이름만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지역구까지 올라오고, 예. 그리고 이것이 이미지로, 예, 각색이 됩니다. 쌍권총 뭐하냐? 즉각 사퇴하지 않고. 사퇴하라는 거지. 니들 윤석열 탄원서 안 썼으니까 26명 전부 사퇴해라. 이거예요. 이게 윤상년의 국민의힘 전원 사퇴 발언과 맞물려서 계속 사퇴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인 권성동과 권영세가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승복한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져서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권영세 사퇴 촉구 시민단체 집회, 권성동도 난리 났다. 권성동, 권영세 이 인간들은 국힘당에 도움 1도 없다. 탈당하는 것이 우파를 도와주는 것이다. 탈당해라. 예. 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윤석열의 내란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인 겁니다. 기각에서 각하로 한 발 물러난 상황이고, 자, 그리고 뭐 요 사진은 정현석 목사라고 하는 자인데, 국민의힘과 뉴라이트 신도를 동원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신천지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예 지역에서 동원을 시키고 있던, 총 관리를 했던 정영석 목사, 이자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비도회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의 그 조직 동원한 인원들을 총 관리하고 모집하고 있던, 예, 그런 자입니다. 이자가 국민의힘의 사실상 당직자였던 것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예, 이자는 이명박의 서명에도 이자가 직접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으로 나서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김기현의 당대표 김기현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김기현 지지선언 했던 기자회견에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기독인 기자회견 하면서. 자, 그리고 정현석이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 전한길이가 얼마 전에 갔었던 때마침 또 국민의힘 김기현의 국회의원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긴급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할 뭐냐? 사실상 폭동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네. 여기 한국 NGO 연합은 바로 이희범이라는 국정원, MB 국정원 알파팀이자 댓글 부대에 김상진과 안정권을 키웠던 이희범이라는 국정원 요원이었던 이자가 운영하는 한국 NGO 연합과 김기현 의원실에서 이걸 한다? 저는 댓글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신천지 대외협력부를 신설했다라는 보도가 떴죠. 신천지가 20대 대선 때 선거 개입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2지파의 책임자를 임명했다. 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외교정책부장의 업무는 신천지 비공개 대외협력 업무 및 각종 대외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서 30세 이상 남자, 네. 신천지와 약속의 목자에 의한 믿음이 확고하고 대외 활동이 원활한 자, 이 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임원은 화상 모임에서 투표를 할 것이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당시 윤석열의 대선 후보 번호를 언급하며 윤이 당선되면 신천지가 숨통이 들 수 있다며 꼭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네. 자, 총회장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했다. 이만희의 지시사항이자 윤석열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 찍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서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브 코리아도 대외협력 부서가 있고 신천지도 대외협력 부서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천지는 지금 현재 교회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 교회라는 건물을 인가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천지 신도들은 어디에서 주로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느냐? 바로 기존에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천지 신도끼리 암암리에 만나고 모임을, 자기들끼리 소모임을 하고 있고요. 네. 세이브 코리아 안에 신천지가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네. 신천지 신도인지 일반 교회 신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로 신천지 신도들의 80% 이상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섭렵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존의 신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천지는 똑같은 성경 안에서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교나 무신론자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섭외 포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신천지가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모든 댓글 부대 단톡방의 내용들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이 댓글 부대 세미준이라는 단체에서 가져온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 모임의 대표 이영수. 이 자는 누구냐? 이 자는 지금 보시면 권성동하고 같이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영수가 나가서 지금 발언대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나경원, 이철규, 이영수 같이 앉아있죠? 권성동 4명 같이 앉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윤상현 또 마이크를 잡고 있죠. 자, 대선 후보들 다 나와있어. 오세훈도 있어. 자, 웬만한 국민의힘 사람 다 나와있어요. 네. TV조선 앵커 출신 앉아있죠. 김기현 앉아있죠. 자, 이 이영수라는 자는 윤석열 캠프를 적극적으로 도왔기도 하고 바로 신천지 탈퇴자를 관리하면서 이만희의 최측근입니다. 즉 신천지 신도이자 신천지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이 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가져오는 댓글 부대의 대표인 셈입니다. 자, 신천지 관리자를 탈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이 서약서를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이영수 신천지 소속이었던 뭐뭐뭐와 상의하여 정의 구현 차원의 신천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협조하여 처리할 것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확인자 이영수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국민 캠프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신천지 탈퇴자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트위터에도 많이 올라오죠. 무리님. 예. 자, 그리고 최근에 한국 근의회 이희자라는 자.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상당히 난리가 났었는데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 대선 캠프 때 이희자 여사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밝혀지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희자라는 자가 한국 근의회 회장인데 그 근의회의 행사에 누가 나왔느냐? 바로 신천지 종로 지파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총동원되었고 여기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들자. 그러니까 새로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자, 신천지 의심되면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의심해봐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세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잖아. 세미준 신천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지금 새로운 땅, 새 하늘, 네? 세미준, 이영수, 신천지.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세민년, 네? 지금 김대남, 네? 세민년이라는 단체 또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었는 거. 또 어디 있습니까? 이낙연이 만들었던 당, 새로운 미래당, 예. 새로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유잖아, 신천지, 유가 들어가 있으면 신천지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권성동만 나와서 직접 발언까지 했습니까? 홍준표, 김기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까지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부대 단톡방에는 신천지로 의심되는 글들까지도 올라왔는데 통일교까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성창훈 총장이라는 자는 아예 신천지로 의심되는 위아원이라는 손가락 자세를 찍혀 세우면서 영상 컨텐츠를 올렸고요. 어떤 자는 신천지 단톡방을 홍보하는 걸 올렸다가 이재호라는 자가 아무리 효를 내세우지만 통일교라는 걸 스스로 드러냈어요. 문성명 교주 이후 간첩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근무했기에 본인이 국정원 근무를 하다고 하잖아. 본인이 국정원 댓글부대라고 스스로 실토한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다. 통일교가 이단으로 정치에 개입됐고 어릴 적 성애 학생의 시절 목사 신일균이가 제가 식구로 인도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광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뭐 하는데 신천지 올리고 세미준 자체가 신천지인데 그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된 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현석도 목사잖아.
지금 뭐 어디에 관련이 안 돼 있다고 그래? 다 관련돼 있구만. 자,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자, 단톡방에서 이런 것들을 또 올렸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16명을 임명했습니다. 즉, 다가오는 지방선거, 다가오는 대선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화, 새로운 조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임명된 인사들은 차기 지방선거를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내 당원들을 조속히 화합하고 조직을 정비해 선거 승리를 이끌 책임자로 판단하여 선정하였음. 다만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한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명을 최소화했다. 네, 보십시오.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벌써 단톡방에는 교육감 선거 홍보하면서 겉으로는 중도 보수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홍보하지만 지들 단톡방에 이걸 홍보하는 놈의 아이디 이름 자체가 공산 진보 좌파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전환길이랑 윤석열 저기 같이 사진 뜩 쳐 올려가지고, 이게 극우지. 이게 무슨 중도 보수야, 이게. 극우가 아니고 극좌겠지. 이 내란 빨갱이들이겠지. 이게 무슨 중도 보수야.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 선거운동 들어갔어, 얘네들은. 자기들 뒤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내용들을 보셨는데, 자, 이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댓글 부대 안에서 무조건 8대0으로 각하된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퍼뜨릴까? 계속해서 각하라고 퍼뜨려서 얘네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나올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 만약에 그래서 탄핵이 파면돼 버리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지. 정신적 충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계속 탄핵 각하될 거야, 나올 거야 라는 것으로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해서 폭동을 유도시키기 위한 저는 목적이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편으로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 기각을 했다가 각하에서 권성동이 결국 승복까지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뒤에서는 한 발 물러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그것 때문에 일부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던 극우 집단들이 지금 반발하면서 권성동과 권영세에게 심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 근데 내부에서는 이미 대선 준비를 한창 준비하고 있고 보궐선거 및 대선 후보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신의 한수 신의 시기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권성동과 한동훈이가 손을 잡았다. 이런까지 올리면서 지금 심각하게 내부가 동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윤상년의 국민의힘 전원 사퇴의 발언 여파가 탄원서를 내지 않은 의원들의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고 있고,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면 극우들이 국민의힘 전원 사퇴의 공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극우들을 다시 끌고 정리할 제2의 조원진 같은 인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발해서 반발했던 그 분노가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라고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격을 한꺼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조원진을 탈당시켜가지고 조원진이한테 당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박근혜 탄핵 때 앞장섰던 그 극우들 있잖아요. 집단 세뇌됐던 아들. 그런 애들을 네가 가두리로 끌고 가가지고 니들끼리 따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니들끼리 여론을 형성해서 국민의힘을 적대시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이중대를 만들었어요. 이중대 당을 만든 거예요. 조원진이가. 그 짓을 했거든요. 지금 약간 그렇게 할 인물을 하나 꼭 만드는 것 같아. 그 인물을 저는 전환길이냐 정광훈이냐 아니면 김문수냐
김문수는 아닐 것 같아. 근데 김문수는 지금 대선 후보로 뜨고 있잖아요. 아직 김문수도 지금, 근데 김문수는 하락하면 할 것 같아. 그렇게 만들 인물을 지금 찾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않도록 극우들이. 그러면서 극우들을 그렇게 실컷 이용해 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발로 이제 꼬리 자르게 하는 거야. 이제 얘네들을 서서히 이제 좀 거리감을 두는 거지. 거리감을 둬가지고 국민의힘은 다르다라는 또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 스탠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흐름이고,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탄핵 파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부 민주진영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관저에 머물러 있어요. 김건희가 여전히 아무런 법적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든 헌재를 흔들 거예요. 어떻게든 탄핵 각하가 나오도록 목숨을 걸거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도 모자랄 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헌재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면해라. 그리고 윤석열 파면하지 않으면 헌재도 위험하다. 예. 헌재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이자 헌법기관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서 집회 구호마다 헌재를 붙여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가짜뉴스 관련된 이 댓글 부대들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채집해 주시고 찍어 주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란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이 사람들도 몰라요. 자신들이 내란죄를 행하고 있는 걸 몰라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예요. 징역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체증해 주시고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 영상을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글들이나 악의적인 가짜뉴스들 무조건 캡처해서 민주파출소에 고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이 돼 주셔야 됩니다. 예, 민주경찰이 돼 주셔가지고 민주경찰서, 그러니까 민주경찰서라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민주경찰이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행동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외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여전히 여지없이 집회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대구에서도 동성로 저녁 6시에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피켓팅 선전전을 하고 그리고 7시에 동성로 일대를 도는 대행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현장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민주파출소에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은 안 되죠. 됩니다. 예. 당원이 아닌 사람도 됩니다. 그리고 문혜님 당원 아니신가? 그럼 당원 가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 굳이 당비를 안 내시더라도 일반 당원으로도 가입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야죠. 네. 당원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로그인 안 해도 되고요. 들어가서 바로 신고 누르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신고해 해주시면 되고, 제발 탄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구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 판결 당일, 파면 당일날을 위한 총집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 집회에서 우리
전국 각지에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윤석열 파면을, 예,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또 현장에서 좀 이따가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님 고생하셨습니다. 요 방송 저녁 10시에 재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